다음에 이제 기술사 시험 준비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하실 건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께서 왜 기술사가 되려고 하는지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좀 기술사 벌어서 네, 몸값을 좀 키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 그리고 이제 승진도 하고 또 이제 이직도 하고 네, 그런 생각들을 처음에는 저도 뭐 그랬고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기술사를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좀 뭐 아무리 이제 실무 경력 경험 기간이 좀 길더라도 이게 이제 프로젝트별로 좀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데 이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전문 지식들을 체계화하고 정리해서 본인의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거를 다시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제 생기게 돼서 본인이 이제 그런 업무 역량이나 능력들이 좀 배가 되는 차원, 그를 통해서 이제 자기 혁신하는 차원,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출발은 뭐 이런 이제 돈을 벌거나 뭐 승진하거나 뭐 이직하거나 이런 거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달성함으로써 또 기술사 취득 후에 이러한 증진된 그런 역량이나 자기 능력을 더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기술사 시험 준비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여기는 뭐 1, 2, 3단계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학습 모드로 전환해야 된다. 기술사가 모든 분들이 뭐 말씀하신 하나는 예,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 꾸준하게.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야근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지방 출장도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집안 이제 뭐 저 경조사도 이렇게 쫓아다니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우리가 해야 처리해야 되는 굉장히 많아서 이 공부할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하루 이틀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장기간 뭐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막 2, 3년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에 이 시간을 투입을 해서 해야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가족들한테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된다.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길자 취득해서 그 승진도 하고 급여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고 하는 양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퇴근 후에 약속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줄이고 술도 좀 줄이고 모임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목표를 좀 잘 시간 스케줄을 잘 짜서 목표를 잘 이렇게 좀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을 뭐 쭉 하다 하면서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하면 이게 이제 다 이제 그만두고 뭐 전적으로 이제 기술사 시험 준비를 하는 분도 이제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면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서 자칫하면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시험을 20번 이상 봐가지고 합격한 분도 있으니까 불굴의 진짜 의지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간에 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좀 확보를 해가지고 기술사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좀 잘 이제 수립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강의를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학원 강의를 이제 듣는 거를 저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저도 학원을 뭐
꼭 가야 되나? 혼자 공부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학원을 간 다음에 느낀 바는, 아, 이 진작 올 걸. 학원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시험 준비해서 받고, 그 다음에 지금 강의를 하면, 지금 한 5, 6년 이상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이제 전반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범위를 이제 아웃라인을 이게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아 내가 기술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잡아주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더 세부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본인 개인이 이제 학습을 해서 학원을 다니고 학원에서 내주는 뭐 숙제나 뭐 이런 것들을 꼭 이제 잘 하고 저는 이제 예습은 크게 어찌 뭐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뭐 이거는 이제 하루 3, 4시간, 뭐 10시간, 그다음에 기본서 있고 핵심 요한 요트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해서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좋은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구독 수단을 만들어라 하는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원 수강을 하시면서 학습 범위 및 윤곽을 좀 잡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이나 기출 문제도 좀 같이 풀어 보시고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본인이 스스로 과제를 통해서 내야 되는데 저는 뭐 조금 이게 의무적으로 과제를 부여하는 편인데 그런 것도 하시고 본인이 더 학습을 해서 그 답안지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체크를 해서 드리니까 저를 괴롭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그룹을 하시면 좋습니다. 학원은 뭐 저는 한 3번을 정도 다녔는데 한 번 딱 학원을 다니시고 합격을 하시면 뭐 더 이상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 번에 합격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뭐 2번, 뭐 3번 정도 다니셔도 들을 때마다 또 기존에 들었던 분들이 들어보면, 한 2-3번 이상 들었던 분한테, 왜 뭐 학원 한 번만 다니면 되지 뭐 2-3번을 이렇게 다니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들을 때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마 첫 번째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량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이게 이 내용을 듣고 이제 본인이 이제 요만큼 정도 이제 아마 이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한 이만큼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공부 학습량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린 양이 이렇게 똑같아도 받아들이는 내용이 굉장히 좀 또 다르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스터디 그룹은 되도록이면 꾸준하게 주변 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분들과 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분담을 해서 자료도 찾고 그 다음에 어떤 한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서로 좀 다르게 또 바라보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스터디 그룹을 이제 구성하실 때 제가 좀 권장해 드리는 거는 이렇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태 보건 쪽에 자연환경 보전 사업 대행자 쪽에서 생태 보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평가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여기서는 자연환경 조사, 동식물 조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게 좀 구성이 되면 여기에 또 뭐 공무원 분들도 같이 함께 하시면 법 제도나 이런 것분들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성 있게 구성을 하시면 서로 간에 좀 전문적인 그런 실무 경험이나 내용들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 말고도 레인이나 네오 같은 이제 카페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들은 저도 저 공부할 때 가입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회원 등급이 이제 무료 사이트여서 자발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이트다 보니까
회원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 몇 개 이상 달아야 되고 글 몇 개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조건에 따라서 처음에 가입했을 때 자료를 잘 뭐 이게 보거나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유 저도 그냥 뭐 하다가 이제 말았었는데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예, 다음 카페에 뭐 자료들이 뭐 잘 이렇게 있으니까 예, 그거를 좀 뭐 활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좀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첫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자원 기술사의 전체 학습 범위 요거를 이제 설명을 쭉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먼저 이제 숲을 봐야 된다. 그리고 개별 분야 뭐 아니면 과목이라고 뭐 표현한다 그러면 이 과목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전반적으로 전체 개요나 개괄을 좀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숲을 좀 보고 공부를 내가 어디까지 할 건지 그리고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 사항들 세부 사항들을 이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이게 시험이니까 저희 목적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빠른 시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좀 합격하기 위해서는 출제 경향을 좀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선택과 집중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윤곽 학원을 다니시면서 전체적인 이제 윤곽을 잡고 예, 그리고 제가 총정리도 한 30페이지짜리를 나눠 드리는데 예,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 본인이 핵심 요약 노트나 이런 거를 더 좀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거를 좀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할 양이 이제 많고 하니까 저희가 외울 때 이렇게 이제 그래픽화해서 도식화해서 외우는 것이 좀 좋겠다 하고 이제 출제 경향도 파악하고 그래서 저 공부할 때도 제가 5회차를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고 분야별로 키워드를 검색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실전 대비용으로 이제 연습 문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출제 경향도 파악이 되면 이제 눈에 이제 보입니다. 이제 좀 어떤 문제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거기서 또 뭐 예상 문제를 제가 예전에 뭐 100개 이상 뽑기도 했는데요. 그거를 다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이제 집중하고 또 버릴 거는 버려서 선택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반복 학습 기본에 충실해서 한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그냥 우리 선조들이 작심 뭐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이제 그거 마음 먹은 게 3일 정도뿐이 안 간다라고 했지만 제가 어디 내 과학책인가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문구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몸에서 이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얘의 지속 시간이 72시간 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일에 한 번씩 작심을 하면 꾸준하게 공부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한 이제 이런 시험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이제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이제 역량이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 기술사를 잘 통해서 좀 뭐 급여도 많이 올라가고 뭐 사업을 하시는 사업도 번창하고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다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족 사진을 좀 뭐 공부하는 책상 위나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회사를 다니시게 되면 이제 상사 중에서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되게 이제 그 꼴배기 싫은 막 상사들이 기술사 가졌네 하고 뭐 이렇게 잘난 체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안 있고 그거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사를 뛰어넘겠다, 능력을 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직을 세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면 이렇게 이제 명함에다가 기술사라고 이제 탁 쓰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제 기숙사 따면 뭔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바뀌는 게 이제 명함, 내 명함에 나는 무슨 기숙사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대관 업무나 학교에서 공무원이나 외부 분들을 만나면 예, 그래서 명함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받은 분들이 이게 이제 기술사라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조금 좀 이렇게 대우를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존중해주는 기술사로서 그런 거를 좀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여러분도 기술사 합격을 빨리 하셔가지고 명함에도 이렇게 새겨서 그러한 좀 기술적으로 좀 존중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실 때 이제 계획을 짤 때 연간, 월간, 주간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짜시고 되도록이면 그거를 이제 시각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공신이라고 하는 그 강성태 그 친구는 뭐 썩 이렇게 왠지 뭐 이렇게 딱 호감이 가지는 않는데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습관 달력이라고 해서 66번인가요? 무슨 연구 결과에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을 하실 때 66회를 하면은 뭐 그게 습관이 된다.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는 뭐 한 2주 정도만 반복해서 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달력 같은 거나 만들어 놓고 참 잘했어요. 나 오늘 공부 몇 시간, 뭐 3시간 했다, 뭐 4시간 했다, 2시간 했어, 오늘 못했어, 뭐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요거 도장 찍는 맛에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게 반복해서 쭉 쌓이다 보면 굉장히 좀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게 노력하고 정진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뿌듯함을 또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시각화를 해서 학습 계획을 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금연 담배를 끊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나 담배 끊었어 뭐 이렇게 막 알려야 이제 그거 금연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듯이 제가 이제 그냥 붙여봤습니다. 홍익 기술사 이렇게 해서 정신해가지고 내가 기술사 공부한다고 널리 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제가 각자 이제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를 또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사의 이제 공부를 하시는 방법에서 저희가 참 암기를 해야 될 양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머릿속에 많이 남길 것인가. 그래서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저는 예습보다는 이제 학원을 다니시고 공부하시면 이제 복습을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짚어주고 그거를 한번 리뷰를 하면서 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되새김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시간을 조금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은 뭐 하루만 지나면 뭐 많이 엄청 까먹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반복을 해야 돼서 뭐 어떤 방법이 1, 뭐 4, 7, 14, 뭐 이렇게 첫 하루 지났을 때 그 전날 걸 하고 4일 지날 거를 뭐 또 보고 또 그 다음 7일 후에 한번 보고 14일 후에 한번 보는 이런 이제 반복하는 뭐 공부법이 있다라고는 것도 하는데요. 하여튼 반복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막연한 반복은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막연한 그 반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반복을 해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많이 남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첫 번째가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인풋. 뭔가를 이제 주입을 하겠죠.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러한 주입은, 뭐 강의 듣기, 뭐, 책 읽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료, 참고서적 읽기, 이런 방법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웃풋이죠, 아웃풋. 이거는 우리가 뭐 인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출력이라고도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는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겠죠. 인풋이 된 주입된
그런 지식과 정보들을 내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무엇인가의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주입돼서 뭔가 녹에 남은 책, 강의든 책이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작성한 거를 본 다음에 그거를 엎어놓고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요약해 보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것이 바로 혼자 스스로 뭔가 생각을 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아웃풋 방법, 공부방 중에서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뭐 어떤 자료도 없이 내 혼자 스스로 내 머리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지식이나 정보를 총동원해 가지고 끄집어내서 하는 과정이니까 이 시험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본인 스스로 직접 뭔가를 읽고 그거를 요약하면 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은 그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 노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저도 그랬고 다른 이제 합격하신 분들의 자료를 좀 줘봐라. 뭐 그러면 그걸 복사를 해서 제본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선배분 중에서 이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하셔서 먼저 합격도 하시고 그리고 글씨도 굉장히 잘 쓰시고 그래서 요약 노트를 딱 뭐 2권, 3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또 복사집에 가서 복사해서 재본해가지고 쫙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요약 노트가 남이 해놓은 이 요약 노트가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약 노트 남이 작성한 요약 노트는 그분 거예요. 제 거가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주입된 내용을 가지고 아웃풋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요약 노트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온전히 자기 머릿속에 뭐 100%다 들어있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장기 기억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우리가 그냥 보고 내 걸로 머릿속에 넣는다, 읽어본다 그래서 되지 않고 그것도 요약 노트 당연히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 노트를 보고 조금 더 발전시키고 한다는 과정을 거쳐야 본연이 자기 걸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기 밑에서 이제 시각화 하는 방법, 이제 연상,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뭐 그룹핑, 그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하는 이런 과정을 충분히 이제 겪으시면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는 시각화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걸 엮어서 만든 그런 이제 도식화하는 방법 중에 이제 마인드 맵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뭐 설명을 저희가 기출문제로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환경정책 평가 법상에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 1교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경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자연 파괴나 남용을 통해서 벌어진 이런 환경의 상태가 사람들의 재산이나 건강상에 피해를 주는 상태. 이게 환경 오염입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개념하고 도식화해서 한다 그러면 자연환경 아니면 이제 그냥 환경이라고 써도 되고요. 자연환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해가 뭔가의 외부의 교란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그 기능이 손상, 저하된 상태가 훼손이고 환경 훼손이고 이러한 환경이 훼손된 상태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그것도 건강하고 뭐 재산상에 이런 이제 피해를 주는 것이 오염이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엮어서 도식화하면
굉장히 이게 오래 본인이 스스로 했기 때문에 오래 남아져 있고 시험 문제에 이런 비슷한 유사한 게 나온다면 이러한 외운 키워드를 가지고 답안지도 작성하고 또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표현을 해주면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 장기 기억화 된다는 거죠. 여기서 굳이 뭐 제가 이제 마인드맵은 보통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마 가운데 막 구름 그려서 키워드를 딱 앞에다 쓰고 가지를 쳐가지고 뭐 이렇게 엮어서 쫙 한다. 이렇게까지 뭐 꼭 안 하셔더라도 개별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식화하는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서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의 강의는 보통 이제 여기 토요일 날 강의를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1시에 끝나고 점심 먹고 이제 다 집에 가시면 오후에는 좀 오전에 좀 토요일도 주말도 아침 일찍 뭐 학원에 나오셔서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전날까지도 과제나 공부하신다고 또 힘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후에는 좀 쉬시고 그 다음날 학원 강의 교재를 했던 거를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그 전날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제 이렇게 되새겨보고 뭐 정리할 게 있으면 좀 메모도 좀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예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많이 시간도 좀 단축할 수 있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이렇게 학원 참고도서나 관련 답안지도 작성하고 하는 자기 학습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일주일간 좀 꾸준히 해주시고 토요일 날 또 학원에 또 강의 들으러 오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주일 이렇게 드시고 학원 강의를 또 이제 이렇게 드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3일에 한 번씩 작심을 해서 호르몬을 분비시켜가지고 외부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학원에 꼭 결석하지 않고 오시면 좋겠습니다.